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 시리즈 마지막이죠. 괴로움에서 이제 탈출해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괴로움의 실체, 그리고 원인, 그리고 괴로움이 결국은 없어진다, 그리고 없어지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전체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 설명드린 이 괴로움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제가 괴로움만 제가 스펙트럼을 설명드렸고 행복에 대한 스펙트럼을 다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이 스펙트럼은 가장 어두운 데서 자만까지가 있는데요. 이 자만이 좀 넘어서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어두운 방향으로 점점점 가는 것이 결국 가장 어두워지면 수치심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음의 밝기는 이제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밝다가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마음이 어두운 상태, 결국 마음이 못 내는 상태인데요. 이 마음이 못 내는 이 상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기 드렸듯이 자만을 넘어선 것이 이제 교만, 그리고 분노,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욕심을 넘어선 탐욕, 이 세 가지 탐진치라고 하죠. 탐욕과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 이 탐진치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마음이 밝지 못하고 어두워지는 이유다라는 것이고요. 이 탐진치의 마음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데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곳에서 고객의 지각, 그리고 협상을 하는 데에서 상대방을 이끌어내는, 결국 자기는 손해를 안 보고 남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이 탐진치가 시작되고, 이것이 결국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는 자기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두려워하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를 후회, 그리고 자학을 하는 형상이 생기고, 그래서 슬퍼하는 상황 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 문을 스스로 닫는 상황이 두려움, 후회, 슬픔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언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좀 더 큰 분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자기 심리상 공포 심리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우울 심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 내가 남과 연결하지 않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될 것이고요. 내 원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해를 하는 상황이나 타해를 하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마음이 꺼지는 상태, 결국 자기 마음의 문을 닫는 상태인데요. 이때는 이제 무기력하고 결국 그 후회를 넘어서 자학을 하게 되고 수치심을 넘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상 내가 너무 힘이 없는 무기력 상태라든지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 그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최고조의 분노로 일으키게 되고 자기의 남은 에너지까지 끌어모아서 타살을 하거나 자살할 가능성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다고 상대방이 그 사람을 놀렸을 때 결국은 상대방한테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내 마음이 어둡고 꺼져가고 꺼져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해서 닫혀 있는 상황을 열어야지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마음이 밝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마음의 문, 결국 그 손잡이를 내는 이 힘은 무엇인가 하면 용기입니다. 용기. 이 용기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믿음은 작은 성취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해봤는데 이것이 되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한 개, 두 개 쌓이면 그것이 용기가 이루어져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용기가 결국은 나의 마음의 문에 손잡이를 잡고 여는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행동이 나아가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발성, 더 나아가서는 남을 받아들이는 수용성까지 갖출 수가 있다. 결국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내어야지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서 남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용기를 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눈을 바라보기입니다. 상대방 눈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약간 어둡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잘 바라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전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행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중립을 지키고 그 다음 자발성을 내서 남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했었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잘 쓰여질 수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 마음의 안정을 도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처럼 자비심을 가져서 여러 사람들의 고충까지 연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화가 아닌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들고 나아가서는 가장 궁극적인 자기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환해지는 방향이다. 마음이 밝아져서 환해지는 것은 어두웠던 마음의 자기 문을 열 때 이 용기를 가지고 열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결국은 남을 수용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남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자기가 일을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봤을 때 완전히 열렸을 때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으려는 방향이고, 마음이 밝아지려고 하는 것, 결국 괴로움을 탈출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스스로 이 손잡이를 가지고 문을 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문은 사실은 시시각각 조절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항상 무의식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실천을 하려다가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남편이나 자식을 보고는 갑자기 다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무의식이 조절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연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가 판단했었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꺼져 있다,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빛이 없으니까 바깥에라도 나가서 빛을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에너지는 음식으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섭취를 하지만 햇빛이 굉장히 무시 못할 에너지를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이 꺼져서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분들은 당장 나가서 햇빛을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산책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자기 마음이 약간 밝아지고 나면 상대방의 시선에 관련된 것인데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보통 남의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꺼져갈 때 남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데, 이 꺼져가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오히려 응시를 하고 바라보는, 누구든지 상대방의 눈을 좀 바라보려고 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눈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응시를 했었을 때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웃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상대방과 눈을 바라보고 이 웃는 이 하나의 첫 인사가 결국은 상대방과 연결될 수 있는 첫 단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하고 있을 때는 고객과 첫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첫 인사로 자기가 먼저 동료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사라는 것은 해본 사람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해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다. 그래서 동료와 그리고 친구와 그리고 부모님과 이런 눈을 바라보고 하는 이 첫 인사가 결과적으로 본인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스스로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른 거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우열이 없고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작은 목표를 실천해 봄으로써 나는 여기에 재능이 있구나 하는 내 스스로 대견을 하고 자기의 믿음을 좀 더 발견해서 나도 살아있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알아차리기인데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첫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알아차리기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남 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 탓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결국 자학하는 증상, 자기 탓으로 또 돌리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는데, 그랬었을 때는 이 방향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또 다른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 탓을 하는구나, 내가 내 탓을 하는구나 라는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담배가 중독이 되어서 내 몸이 괴로워지면 내가 담배를 또 피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데, 담배를 파는 사람 아니면 담배를 권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는 내 모습을 보고 자책한다든지 이렇게 빠지지 마라, 집착을 하지 마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또 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 결국은 이 담배로부터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를 피라고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결국 괴로움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행복으로 가려면 자기의 꺼져가는 마음의 문을, 손잡이를 잡는 이 용기를 내서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기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셔서 문을 열었을 때 밝은 면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다면 자기의 자신감을 좀 가지고 상대방과 교류를 하는 이런 행복감을 만취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손쉬운 길은 탐진치를 버리는,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남을 이익을 주는 그런 마음이 가장 행복을 나아가는 길이다. 내가 이익을 가지려는 이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내 스스로 괴로움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가지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괴로움으로 빠져나가는 어리석은 짓이고, 상대방을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남과 나가 같이 좋아지는 현명한 길이면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손쉬운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